강의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 다 못 적었으면은, 뭐, 마치고 적든가, 뭐, 그냥 안 적으려면 네가 정리하든가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문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다시 정치로 넘어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치할 때 이야기했었던 게 삼국을 통일했다.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왕권이 강화되었다. 뭐 왕권이 강화되어서 신문학 때는 무슨 일을 설치했고, 뭐 문무왕 때는 무슨 정치를 했으며, 뭐 왕권은 강화되고 육두품이랑 손을 잡았고 진골기족은 약해졌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맞나? 자, 그런데 오늘 하는 내용은 그렇게 강했었던 왕권이 약화되면서 왕이 약화되고 진골귀족이 다시 강화되고 육두품은 약해지고 통일신라가 점점 망할 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내용, 그거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32페이지에 교과서 32페이지에 호족,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다, 이걸 할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을 할 때에는 내 목소리와 그리고 동시에 채팅방, 앞에 있는 화면 정리도 봐야 되겠지만은 채팅방도 함께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라의 역사는 총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신라의 상대입니다. 2단계는 중대. 신라 중대. 3단계가 신라 하대예요. 상중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신라 상대는 어떤 시기냐? 건국한 다음부터 통일 직전까지 시기를 설명합니다. 왕권은 약했고 진골 귀족은 강했던 그 시기, 이때가 바로 신라 상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라 중대의 내용은 무엇이냐? 무열왕부터 시작해서 해공왕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신라 중대라고 합니다. 선생님, 해공왕은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나왔어요. 근데 해공왕이 누구냐? 해공왕이 바로 무열왕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라 중대에는 왕권이 강하고, 그리고 육두품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진골 귀족이 약해지는 시기. 자, 이때는 삼국을 통일하는데 워낙에 무열왕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후에도 꾸준히 무열왕의 자손만 왕을 할 수 있었다. 같은 진골귀족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열왕의 자손만 가능했다. 왜냐? 무열왕의 업적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무열왕의 자손만 왕을 했었는데, 자, 모든 왕이 전부 다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중간중간에 볼품없고 잘못되고 폭군, 또라이 이런 사람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열왕의 마지막 자손이었던 해공왕 은 약한 왕,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골 귀족이 결국 빈틈을 노려 해공왕을 죽이게 됩니다. 됐죠? 해공왕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켜져 있는데 내가 끌게요. 이게 소리가 겹치면은 잘 안 들리고 다른 애들이 끊기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결국 신라 중대의 그 엄청난 왕권이 강하던 시기, 왕이 엄청나게 강한 통치를 하던 시기, 육두품과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신라를 만들려고 하던 시기는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결국 신라 하대가 오게 되는데, 신라 하대에는 다시 왕권이 약해지고, 그리고 진골 귀족이 강해지며, 자, 누구나 진골 귀족이라면 누구나 왕이 가능했기 때문에 진골들은 항상
왕위를 노렸다. 노리게 되었고 결국 왕은 통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155년 동안 왕이 20명이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 뭐 근데 많이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도 종종 엄청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 똑똑한 왕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막 20년, 30년 동안 왕을 해요. 20년, 30년 동안 왕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1년 혹은 3개월 만에 암살을 당해서 죽는 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엄청 혼란하고 규칙 없는 혼란, 무질서, 완전 최악의 범죄 시기가 바로 이 신라 하대였다. 신라 하대는 태공 왕이 죽은 뒤 멸망 때까지 이게 바로 신라 하대였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신라 하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왕권은 약하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만 관심이 있을 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지방에 관심이 없었다. 무관심했다. 왕이 지방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은 지방에서는 온갖 탐관 오리들, 못된 사람들, 나쁜 진골 귀족들이 농민은 못 살게 굴고 세금 미친 듯이 뜯어가고 농민 괴롭히고 이것만 반복되게 되죠.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 못하고 치안, 질서를 전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진골들은 극심한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되어서 155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대표적인 반란으로는 장보고의 난, 그리고 또 김원창의 난 같은 게 있었다. 이 두 명 다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신라 중대에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정치를 개혁하고자 했던 육두품들은 이제 힘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들이 제시한 신라가 계속 이대로 남는다면 망하게 됩니다. 신라가 망하기 싫으면 제발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거 개혁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거는 전부 다 무시당합니다. 다양한 개혁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치영 같은 사람은 진성 여왕한테 제발 이것 좀 개혁합시다. 시무십조라고 하는 거를 제출을 했어요. 개무시당합니다. 개무시당하니까 그래. 아휴 속 터져라. 내가 신라 망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을 차마 못 주겠고 그래 나 그냥 신라 망할 때까지 그냥 내 혼자 산에 들어가서 책이나 쓰고 공부나 하고 살아야지 라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육부품이라고 무시하는 사람 말고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나라로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똑똑한 외국인을 뽑기 위하여 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거 노린 거예요. 자, 제일 과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밤, 내 능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신라 필요 없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가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이 지방에 등장한 권력자, 그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 호족이라고 불렀거든요. 호족들과 손을 잡고 신라를 멸망시킬 새로운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해 안 간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내용 없나요? 자, 없으면은 뭐지? 잠깐만 얘들아. 어잉? 뭐지? 너무 빨라요. 한 번 더 할게요. 기다려보세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미안해요. 자,
내가 오늘 똑같은 수업을 수십 번 해가지고 말이 너무 빠르게 했나 봐요. 신라 말에 사회가 왜 혼란해지게 되었느냐. 볼게요. 통일신라는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자, 통일실 이후에 신라의 왕실은 진골 귀족 세력의 불만을 억누르며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였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사람? 그래서 문무왕, 신문왕 같은 사람들이 민족융합정책, 그리고 또 왕권 강화책, 진골귀족 약화책, 그리고 또 육두품을 강화시켜주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실시하고 그런 거 했었어요. 맞나? 알겠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러하였다. 자, 다음 계속 해볼게요. 이에 불만을 가진 진골 귀족들은 어린 나이에 해공왕이 즉위하자 왕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무열왕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해공왕은 진골 귀족에 의해 살해되게 되었고, 이제 왕권은 엄청나게 약해지게 되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던 와중에 해공왕은 살해되었다. 이후 밑줄 칩니다. 극심한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어서 155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극심한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어 155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밑줄.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네 하세요. 이해 안 되면 네 하세요. 진도 나간다. 왕권. 이제 여기부터는 신라 하대에 대한 설명이죠. 왕권은 약화되었으며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었다. 정치를 운영하였고 중앙의 군사 조직은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실제 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었고 진골 귀족들은 원래라면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군대는 어디 소유해야 되느냐? 국가 소유여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들도 사실은 가장 높은 권력자, 군대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고 군 통수권자는 누구게요? 대통령이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신라 하대가 되면은 왕이 이런 권력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그냥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치안, 실서를 담당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삼성, LG, SK 전부 다 자기 그룹들이 각각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나라 안에 여러 개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반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됐나? 자, 그런 상태로 신라 하대는 점점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계속 볼게요. 한편 육두품 세력은 여러 가지 개혁안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육두품은 좌절하였고 불만도 가졌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일부는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신라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얘들이 호족이에요. 호족과 연대하여 새로운 국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게 후백제, 후고구려 같은 나라예요. 최치원과 같은 인물은 정치를 아예 포기하고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사람, 안 가는 거 있으면 네 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다, 네. 없나요? 자, 오케이. 다음. 야, 너무 빠르다면서 이해는 다 했네.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몇시야? 국가가 있어. 국가가 있는데 경주, 여기가 서울이야. 근데 의도한 게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하트가 됐네요. 자, 그런데 왕은 지금 자기 혼자만의 안전, 질서, 내가 왕의 자리를 절대 안 뺏겨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최대한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그 당시에 진골귀족 잘 나가는 사람들도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호시탐탐 계속 노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골귀족들도 웬만하면 전부 다 여기 경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항상 이 근방 혹은 자기가 만약에 지방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기서 세금 걷어서 보내고 막 이런 시스템이에요. 세금은 각지에서 계속 넘어옵니다. 자, 이러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중앙의 왕이나 진골 귀족은 항상 요 근처에만 머무르는 거야. 다른 지역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세금만 거둘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하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지방에서 누군가 반란을 계획하거나 군대를 모집하거나 자기 개인의 힘을 키우려고 한다. 이걸 중앙에서는 몰라요. 자, 중앙에서는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의 공백, 지방의 무관심, 이거를 노리고 지방에서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중앙에 있는 진골귀족 그리고 왕은 민생에 관심이 없었고 북쪽에서 오랑캐 바다 건너 일본 해적가 쳐들어오면서 민생은 파탄 플러스 귀족들은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이 집회. 알겠으면 네 하세요. 오케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나요? 혹시 수업을 3명만 듣고 있나요? 오케이. 여러분, 네 좀 하세요.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근데 백성들은 너무 살기 힘들잖아. 안 그래, 너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은 미친 듯이 뜯어가.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뭐라는 거야? 한 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한 페이지밖에 안 했어요, 우리. 한 페이지밖에 안 했고, 수업 시작한 지 지금 18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럴 수가. 니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을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겠다 했다, 얘가. 여러분, 마음의 준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야, 내가 네 보호해줄게. 왕이랑 진골 귀족들은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 니네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니네가 일본한테 어떻게 공격을 당하는지, 니네가 얼마나 많이 세금을 뜯기는지 관심이 1도 없어. 1도 없으면서 맨날 세금만 뜯어가잖아. 근데 만약에 네가 신라 왕한테, 신라 진골 귀족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세금을 바친다면은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해요. 오케이? 맨날 오랑캐 쳐들어오고 일본 해적 쳐들어오고 산적 쳐들어오고 호랑이 쳐들어와서 애기 잡아먹고 막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왜냐? 중앙에서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니까 치안, 질서, 범죄 제대로 컨트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컨트롤 되는 게 없었고 백성들은 내가 오늘은 살아있을까 내일은 살아있을까 계속 이런 상황.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왕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무슨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힘센 깡패가 와서 내가 널 지켜줄게. 내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해줄게. 나한테 세금 내라. 하면은 네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니는 이 깡패한테 갈래 안 갈래?
다 갑니다. 오케이? 당연하죠. 왜냐면 나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는 평생 농사만 지었단 말이야. 나는 농사만 지었는데 깡패가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야 지금 이 시대는 깡패의 시대야. 니는 결국 깡패 중에 한 명한테 의지해야 돼 라고 온 거예요. 그 깡패들이 누구냐? 바로 아까 말했던 호족이에요. 호족. 오케이? 호족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다. 왜냐?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얘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성주다. 난 장군이다. 하면서 딱 이렇게 한반도가 있잖아.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만큼만 다스려요. 요만큼만. 요만큼만 그 자기의 딱 일부 지역만 다스리는 거예요. 김해만 다스리는 호족이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갔다 오세요. 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다스리는 독자적인 일부 영역을 가지고 지방에 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이제 힘을 가지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세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야 만약에 내한테 의지하면은 나한테 세금을 내면 내가 이런 혜택을 줄게. 내가 니네를 이렇게 통치해 줄게. 내가 이렇게 니네 농사 잘 되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새로운 좋은 정책들을 계속 내요. 사실 이 깡패 새끼들은 머리에 든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깡패 새끼들을 도와주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게 누구였어? 육두품. 오케이? 그렇지. 육두품이었다. 육두품과 호족이 손을 잡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읽을게요. 자, 중앙이 초토화되고 중앙은 자기 지역밖에 관심이 없다. 지방에는 관심이 1도 없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진골들이 대농장을 소유하고 농민의 토지를 빼앗고 세금을 미친 듯이 많이 거두고 농민들은 도둑놈이 되던가 산적이 되든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방식은 계속 같은 지역에 살면은 세금을 거두러 오잖아요. 근데 같은 지역에 안 살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랑민이 됩니다. 유랑민. 자, 그리고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와, 더 이상 네 밑에서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농민 반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반란 이름 중에 원종 애노의 난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적고적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적고적의 난. 선생님 적고적이 뭔가요? 적고적. 바로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자기들이 같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중국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수건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인데 빨간 수건을 썼다. 빨간 수건. 그러면은 빨간 수건은 홍건적의 난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노란 수건을 썼어. 노란 수건을 쓰면은 방금 재민이랑 성민이가 이야기했던 황건적의 난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수건을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지를 맞춰 입었대요. 여러분도 반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얘들도 바지를 맞춰 입었대요. 적고적이란 무엇이냐? 빨간 바지 도적단이에요. 오케이? 빨간 바지 도적단. 적고적이 등장했을 때 왕이 누구였느냐? 진성여왕이었거든요. 진성여왕이 사실 실제 이름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진성여왕이라기보다는 약간 진상여왕이었어. 진상. 완전 개진상이었습니다. 완전 사치 좋아하고 막 맨날 먹고 마시고 파티 그리고 또 미소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옆에 제일 맨날 잘생긴 남자들 막 끼고 살았대요. 사치와 유흥을 즐기는 여왕. 자, 이 여왕 시기에 그래서 최치원이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해야 됩니다. 했지만은 개무시했고 결국 개무시하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진성여왕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전 개판, 무질서, 혼란 속에서 새로운 권력자, 호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력이었다. 자기들을 성주 장군이라 불렀으며 그 지역을 터로 잡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호족은 보통 어떤 출신이 있었느냐? 왕이 다툼에서 패배하고 시골로 내려갔던 진골 귀족 혹은 군인이나 신라의 군인이나 신라 촌락문서를 작성했던 촌주 출신 이런 사람도 있었다. 견훤 있죠. 견훤. 후드티를 세웠던 견훤. 이 사람이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신라의 왕이 견훤한테 군인을 주면서 군사를 주면서 야 저기 농민 반란 일어났다더라. 그러니까 가서 이것 좀 제압해라. 반란 없애라 해가지고 군대를 줬더니만은 견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얘들아 우리 신라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견훤이 뒤통수 때린 거예요. 그렇죠. 먹튀. 신라가 준 군대 가지고 신라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해상무역으로 출신으로 성장했던 호족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보고라든가 고려를 세웠던 왕건도 해상무역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반전으로 효적, 산적 출신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게 있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요. 사실 이 호족은 그 지역에서 싸움을 잘해서, 사실 맨 처음에 싸움을 잘해가지고 시작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 깡패예요. 근데 도저히 깡패가 왕이 되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엄청 고민을 해, 호족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왕, 권력 좀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 내가 권력과 그 높은 관직을 동시에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신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전쟁을 하고 싶은데 좋은 명분이 없을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까?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 이용되었던 새로운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선종 그리고 풍수지리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선종은 어떻게 호족들한테 명분,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었나요? 원래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왕실 그리고 또 귀족들이 주로 믿는 종파.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강의, 불경, 연불 계속 이거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겨우겨우 내가 부처가 돼야 돼. 오케이? 하지만 이거와는 달리 선종은 모든 사람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뭐가 될 가능성? 부처가 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내가 수행하고 수련하고 참선하고 기도를 하면은 나는 결국 부처가 되는 거야. 교종과 달리 선종은 어떤 사람이라도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해요. 한마디로 선종의 이론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선종에 따르면 누구든지 깨달음만 얻으면 부처,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호족들은 선종을 좋아하고 호족과 선종이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선종 승려대, 선종 스님들이 또 뭐를 하느냐? 선종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이게 엄청 유행해요. 뭐냐? 풍수지리설은 산, 물, 강의 모양, 위치가 결국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에 따르면은 내가 집이 그리고 무덤이 어디냐 혹은 국가의 수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바로 국가의 운명, 사람의 운명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풍수지리설이에요. 풍수지리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수맥이 흐른다. 잠을 잘 때는 어느 쪽으로 머리를 하고 자라. 막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풍수지리설이거든요. 자, 풍수지리설을 공부한 선종 승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원래라면은 한반도에서 가장 운이 좋고 힘이 있고 그리고 행운이 가장 가득했던 곳은 바로 경주였다. 그런데 경주에 운이 다했다. 이제 수도를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수도를 옮겨야 되느냐? 강원도에 있는 호족이랑 연결된 선종 승려들은 강원도가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곳이다 라고 하고, 전라도에 살고 있는 선종 승려는 전라도가 바로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야 될 것이다. 아니다 서울이다. 아니다 충청도다. 아니다 경상도다. 계속 이러면서 각각의 지역이 새로운 수도,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져야 될 곳이다 라고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나와있죠? 경주 이외에 다른 지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시 교과서 볼게요. 야. 어디 갔노?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어렵다. 네, 해보세요. 이해 안 된다, 어렵다. 네, 해보세요. 없나요? 진도 나갈게요.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합니다. 진골 귀족들은 대농장을 소유하였고 농민들을 계속 수탈하였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유랑민, 떠돌아다니던가 초적, 산적이 되었으며 마침내 미치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마침내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자, 또 새로 밑줄 치는 곳 등장. 새로운 세력인 호족이 성장하였다. 새로운 세력인,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인 호족이 성장하고 있었다. 밑줄 안 치고 봅니다. 호족 중에는 왕의 다툼에 패배하여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었고 군인이나 촌주 출신도 있었다. 자, 또 밑줄 칩니다. 호족은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불렀으며 밑줄 안 칠게 이제 지역의 중심지에 성을 쌓아서 지방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호족들은 농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점차 새로운 시대, 후삼국 시대를 만들어 나갈 주인공이 되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밑에 또 나와 있네요.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왜 유행하였느냐? 호족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울 합리적인 근거,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씁니다. 선종은 참성과 수행을 강조하였다. 선종은 참성과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나도 깨달으면 부처라는 선종의 개인주의적인 성격은 호족들이 독립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호족들은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자, 한번 읽을게요. 선종은 참성과 수행을 강조하였다. 나도 깨달으면 부처라는 선종의 개인주의적인 성격은 호족들이 독립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호족들은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됐죠? 자, 이제 밑줄 안 치고 볼게요. 호족들은 점차 신라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호족의 지원 아래 가장 유명한 9개의 선종절, 선종사찰이 등장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구산선문이라고 부른다. 구산선문. 9개 선종절, 선종과 관련된 사찰입니다. 선종사원에서는 금동불이 아닌 철부를 주로 조성하였다. 한편 신라 말에는 도선 등
잠깐만. 안 써져. 신라 말에는 조선 등 선종 승려들에 의해 풍수지리설도 유행하였다. 여기까지만 밑줄. 신라 사람들은 원래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토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굳이 경주가 수도일 필요가 뭐가 있노? 더 좋은 땅 있으면 거기를 수도로 하면 되지. 새로운 나라 세우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점점 바뀔 수 있었다. 선종의 9개의 큰 사찰도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없죠? 원래는 다음 페이지도 진도 나갈랬는데 포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질문 딱 하나만 하고 수업 마칠게. 질문 딱 하나만 하고 수업 마칠게요. 근데 한 명 계속 안 들어온 거지. 오케이. 자, 질문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야? 질문. 질문입니다. 에이씨. 질문입니다. 에이씨. 자, 여러분 32페이지에 보면은 질문 나와 있거든요. 자, 질문 내가 할게요. 야. 신라 말에 호족이 받아들인 새로운 사상이 두 개가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오케이.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